감사합니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최 측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할 수 들리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를 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을 파워포인트를 사실 준비했는데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준비 못했습니다. 저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평화와도 관계가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들으시게 되시겠지만요. 먼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핵무기도 크리스토퍼 힐 대사로부터 핵무기가 큰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핵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의 활동 때문에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과학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자연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후가 변하듯이 이것도 하나의 주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5년 전, 8년 전만 해도 저 국제 과학자들은 국제사회에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이 기후변화를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연구 결과물에 의하면은 이 기후가 실제로 변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류의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 90% 이상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몇 과학자들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좀 더 다른 설명을 대안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수의 의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인류의 인간의 활동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부터 이미 과학자들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데 기후가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지구의 대기의 기온이 평균 15도이고 또 계절에 따라서 밤낮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평균적으로 약 15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지구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지표의 그 온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8도로서 그렇게 되면은 모든 생물이 살기에 부적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는 것은 온실가스 효과 때문입니다. 이 지구의 사진을 보면은요, 대기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투명하죠. 지구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외계에서 봤을 때는 지구는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는 굉장히 얇은 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기가 지구의 표면을 보호하고 있고 또 하나의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자기장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시광선이라든가 또 보이지 않는 적외선도 파장도 태양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사능파도 태양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또 아주 짧은 그런 방사능, 엑스레이라든가 예를 들면 감마레이선도 태양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에너지로서 다 태양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빛을 받아서 지구가 그런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대기가 온도가 높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는 주로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가 우리에게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99%의 대기는 99%가 질소이고 나머지가 산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대기는 아주 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의 층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파괴된다면 아주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얇기 때문에 아주 자연적인 현상으로 지구가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일종의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물이 증발됨으로써 지구의 온난화를 사실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미 19세기 때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세기가 되면서 이 전자기 파의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더욱더 잘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도 태양 노벨상을 수상했는데요. 상대성 원리뿐만 아니라 양자라고 하는 이러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과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이러한 양자 역학에 대한 그러한 이론을 통해서 인류의 과학계에 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텔레비를 볼 수도 있고 또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파장들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그런 물리학적인 법칙을 발견해 올 수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도 물리적인 현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의 자연적인 현상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공기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주 대기층이 얇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층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체들이 이 성층권 내에서 또 대기권화에서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류의 인간들의 활동 때문에 바람이 생성되는 것이고 또 많은 다양한 그러한 가스들이 혼합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어떤 특정 지역에만 나타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하나 국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 공기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도시의 문제만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 세계를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늦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의 후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라든가 홍수가 빈번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918년, 2018년, 2019년에도 우리는 그러한 유럽에서 많은
열풍, 그러한 농작물이 타죽는 그러한 열파를 우리가 경험했었는 것입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사실 죽기까지 했습니다. 농작물도 파괴되었고 목숨을 잃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온도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공위성으로 관측을 했을 때도 이러한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의 얼음도 급격히 녹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이제 얼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인간들의 그러한 활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름에는 북극해까지 다 녹아서 배를 타고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만 해도 엄청난 산불이 많이 번졌던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산불이 일어나서 큰 환경의 피해와 특히 숲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호주를 보시면은 그러한 피해를 사례를 알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고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기상 악화와 천재 지변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겪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잘못된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의 3분의 2는 사실 대부분 화석연료 사용 때문입니다. 석유와 석탄을 태우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잘 증명하고 인터내셔널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고 명확한 그런 증거도 있고 많은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 변화는 더욱더 가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심할 여지가 없고 이것이 바로 이상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러한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5년, 20년 동안에 기후변화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의 이제 온도는 15도가 아니라 이미 평균 16도까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50년 전과 비교하면은 분명히 그러한 기온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들은 기후 변화는 분명히 인간의 활동과 관계 있다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석 연료를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기후 변화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과학계가 이러한 또 경제학자들과 또 손을 잡는다면은 우리는 정책 기반자들에게 설득을 하고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큰 사회에 큰 영향 없이 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견을 일치를 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 드리면은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 금세기 이후에 기후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질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뭐를 할 것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우리 행동을 바꾸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가치의 문제이고 도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자들의 그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을 행사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정책 위반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취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우 무책임한 우리 현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현 사회는 이미 20세기 말에 이미 유엔에서도 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모든 나라들이 코펜하겐에서 모여서 129개 이상 국가들이 모여서 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리 기후협정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는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하나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기후가 변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각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냥 방관자의 역할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세기가 가기 전에 더 전체 지구 평균 기후가 1도가 아니라 2도, 3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파괴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지 않아도 많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후 변화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몬트리올 프로토콜도 의정서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서 일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존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이미 오존층의 파괴를 막기 위한 그러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